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김 선수가 누구길래인데요.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오늘은 김 선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관련 뉴스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남다른 이력으로 화제가 됐던 후보자죠.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대법관 후보자로 그야말로 단골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친노동 성향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과거 보수 정권에서는 좀 구색 맞추기용으로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후보자가 된 그런 상황이죠. 예. 김 선수 후보자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판검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의 길을 처음부터 택해서 이것부터가 참 특이한 이력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든지 노동 관련 사건의 변론을 주로 맡았고 실제로 여러 번 중요한 판결을 또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지냈고 또 민변 회장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이분의 성향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고시계 있지 않습니까? 고시계라는 잡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린 합격 수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수석 합격한 후에 수기. 그렇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보통은 여기에 이제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었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얘기를 주로 적거든요. 그런데 이 김 선수 후보자가 적은 내용을 보면은 사회 질서 자체가 불공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일까? 사법시험 공부가 해석에만 치중해 법 제정 동기와 배경, 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이제 써 있습니다. 네. 이게 별 고민 없이 출세를 지향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의 길을 택하는 그런 세태를 비판을 하면서 법의 본질적 목표인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이게 1985년도에 사시 합격하고 쓴 글인데도 때마다 회자가 되는 그런 글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이런 좀 성향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김 선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측의 변호인 단장으로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이런 점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의 보수 야당은 김 선수 후보자의 이런 좀 편향돼 있는 그런 성향이 정부 여당과 같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이 침해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성향이 정부 여당과 같아서 정부의 사법부가 휘둘릴 거다 이런 주장인가요? 이게 이제 김 선수 후보자가 그동안 이런 편향적인 행보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 정치 활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코드 인사를 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주장의 요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선수 후보자가 당적을 가졌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오히려 그동안 대법관들이 보수적 성향으로 좀 심하게 기울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 선수 후보자는 법관 독립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적임자이다. 이런 반론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또 김 선수 후보자 본인도 이런 편향의 문제가 논란이 된다면 이미 민변을 탈퇴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 앞으로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좀 조그마한 거긴 하지만 도덕성 문제도 하나 있다면서요? 이게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문제 이게 또 언급이 됐는데요. 아하. 2000년 11월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덜 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김 선수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이런 수준의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장남이 남녀공학에 가면은 내신에 불리할까봐 남자 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서초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게 또 화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김 선수 후보자는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낙하산으로 갔다. 또는 석사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 변호사 사무소의 매출이 누락돼서 세금을 추징받았다. 이런 다양한 이제 의혹들이 이제 의혹 제기 수준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향됐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또 이제 경찰대 출신이 지금 승진을 독식하는 인사 구조가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 잡아라. 이런 요구도 나왔고 특히 검경 수사권 논란이 쟁점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민감용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제 경찰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그런 주장 내놨습니다. 네.
자, 시사위키 오늘 두 번째 항목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제 조폭 유착 의혹인데요. 지난 주말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지금 화제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뭐 휘말려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조폭과 유착이 돼 있다 이런 의혹을 받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은수미 성남시장까지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로 번지고 있어서 상당한 논란입니다. 일단 방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해에 2015년 11월 달에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이제 다룬 바가 있거든요. 이때 이게 결국 살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이제 통해서 이때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추적하다 보니까 성남에 이제 폭력 조직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국제 마피아라는 이름의 조직인데 이 국제 마피아파의 지원으로 살인 용의자가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 마피아파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코마 트레이드라는 전자제품 판매 회사를 이제 세워놓고 이걸로 이제 불법 도박 사업에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예. 이 회사에 성남시의 전현직 경찰들이 직원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든지 이런 좀 유착 관계들이 드러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전현직 경찰들도 직원들로 등록돼 있다. 그렇습니다. 또 정치하고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 정치권과 결탁했다 이 점까지 이제 나오는데요. 기억하실 텐데 이제 지방선거 때 뭐 은수미 후보의 운전기사가 조폭 출신이다. 그리고 성남시청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국제 마피아파다라는 게 이 방송 내용인데요. 또 이들이 만든 코마 트레이드라는 이 회사가 뭐 성남 FC 축구단에 뭐 후원금을 전달한다든지 여러모로 뭐 지역 경제 활동에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여러모로 이제 그 좀 공익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뭐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을 수상했다든지 이런 점들도 뭔가 이 지역 정치권과의 유착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인 대상 장려상 이런 거가 이재명 현 도지사가 해줬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측근들하고 이 조폭 조직이 뭐 인적 연결고리가 있고 또 조폭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취업한 사례가 있다. 이 점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또 2007년에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들이 대량으로 구속이 됐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또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좀 부각이 됐는데요. 이 방송에는 성남시 관계자가 뭐 이런 발언을 하는 내용도 이제 나왔습니다. 선거에 조직과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게 비유하자면 연쇄살인마가 선거운동원 등록을 해도 지금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보니 이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이 영화 아수라 뭐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이 느와르물이 현실이 된 거 아니냐라면서 지금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명 지사도 해명을 했죠. 이 특이하게도 좀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린 건데요. 그만큼 이제 뭐 본인이 억울하다라는 점인 거죠. 성남에서 21년간 변호사를 하면서 그야말로 많은 사건을 맡았는데 이 국제 마피아파 관련 사건은 여기에 이제 억울하게 조폭으로 몰렸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무죄 변호를 맡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해명입니다. 또 국제 마피아파 조직이 워낙 지금 큰 상황이고 또 성남 지역사회에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어서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직간접적 인연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다라는 해명이 있었고요. 또 코마 트레이드라는 기업이 뭐 조폭과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점은 애초에 알지 못했다 이런 해명도 내놨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이 기득권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신 거죠? 그런 취지로 뭐 뭔가 좀 그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을 뭔가 음해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이쪽을 비호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좀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오늘 경찰에 따르면은 이 성남시의 모 경위가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모 씨가 이제 수배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든지 이런 뭐 취업 알선을 해줬다든지 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는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경위는 경찰 감찰부서에 이런 비위가 포착이 돼서 강등 처분된 바 있고 이후에 또 다른 건으로 이제 돈을 받아서 파면된 상황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 비리고 경찰 조직 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경찰 문제니까 그건 좀 별개고 아무튼 이재명 지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추세네요.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사위키 세 번째 항목은요. 옥탑방에 간 서울시장인데요.
지금 뭐 너무나 더운 날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고생을 오히려 자처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강북구 삼양동의 옥탑에서 한 달 살이를 시작한 건데요. 이를 두고 또 인터넷 등 공간에서 갑로들박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 간 이유는요?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의 이행의 일환이라는 건데요. 지금 낙후되어 있는 강북 지역의 현실을 좀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옥탑방에서 대중교통과 또 공공자전거인 이 따릉이로 시청에 출퇴근을 하면서 좀 시민들을 만나겠다고 하는데요. 하필 강북구 삼양동을 정한 이유는 이 지역이 특히 주거 환경과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래서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몇 평이나 되는 공간입니까? 이게 한 30제곱미터 정도의 넓이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평수로 얘기를 하면 한 9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이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방은 이제 수행비서하고 박원순 시장이 각각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에어컨 등의 냉방 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가건물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위에 취약한 구조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특이하게 옥탑방 앞에 평상을 놓은 상황인데 여기 이제 주민들과 수시로 둘러앉아서 뭐 수박도 먹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취지라고 하고요. 좀 여담으로 한 달만 월세를 주는 거에 동의하는 집주인이 없어서 보증금 없이 200만 원을 이제 일시불로 지불하는 계약으로 이제 월세를 계약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삼양동 주민센터와 거리 등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언론이 전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이제 각양각색입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직접 주민들을 만나겠다라고 뭐 나선 것은 좋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겨우 옥탑방 한 달 사는 것으로 서민들 삶이 얼마나 체감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 대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 점은 뭐 인터넷에서는 뭐 거의 뭐 쇼를 넘어서 서커스다 이런 냉소적 반응으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박원순 시장이 특히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건 뭐 결과로 말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 달 있으면서 또 한 달 후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또 현실로 만드는 게 서울시장의 역할과 능력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